새벽 3시. 매일 같이 저는 습관처럼 5살 아들 잭의 방 앞을 서성입니다. 매일 밤 이어지는 제 자신과의 싸움이죠. 문 너머에서는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올 뿐이었어요. 그 시간이 저에겐 고통의 시간이었죠. 신경과학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으로서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지만 저는 매일 이 시간에 잠들지 못하고 아들의 방 앞을 서성입니다. 잭, 엄마가 미안해. 문을 열면 마주하게 될 현실이 두려워서인지 손잡이를 잡은 제 손이 떨려옵니다. 5살 아들 잭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저를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자폐 진단을 받은 후 그 어떤 치료법으로도 그의 침묵을 깨뜨릴 수 없었죠. 하버드대 신경과학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라는 타이틀이 이런 상황에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제가 쓴 논문들은 세계 각지에서 인용되고 제 연구 결과는 수많은 환자들의 치료에 활용되고 있지만 정작 제 아들의 침묵 앞에서는 한낱 무력한 엄마일 뿐이었어요. 밤마다 잭은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죠. 그런 잭을 바라보고 있을 때면 지금까지 일에만 몰두해 가정에 대대로 신경 쓰지 못한 제 탓인 것 같아 가슴이 아파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잭의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고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죠. 지금부터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리랑 튜브.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의 전 수석 연구원 캐서린 브라운입니다. 전이라는 단어를 붙이니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20년간 제 정체성이었던 이 자리를 내려놓게 된 이유, 그리고 제가 발견한 놀라운 희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완벽주의자였어요. 하버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32살의 젊은 나이에 연구소 최연소 수석 연구원이 되었죠. 학계에서는 제 논문을 인용하지 않고는 신경과학을 논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은 제 아들의 침묵 앞에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5년 전 잭이 태어났을 때만 해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임신 중에도 연구를 멈추지 않았고 출산 후 3개월 만에 복직했죠. 슈퍼우먼이라는 칭찬을 들으며 저는 더욱 열심히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요. 잭이 자폐 진단을 받던 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 과도한 일중독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쳤다며 비난했죠. 저도 이해는 했지만 그렇다고 일을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매일같이 남편과 싸우다 결국 남편은 6개월 전 이혼 서류와 함께 집을 나갔어요. 그날부터 저의 악몽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삶에 대해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엄마로서 좀 더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캐서린, 현재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주치의의 냉정한 진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과학자였던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밤낮으로 연구실에 틀어박혀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 헤맸죠. 그러나 연구가 진전될수록 절망만 깊어져 갔습니다. 매일 밤 잭의 방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는 아들의 뒷모습은 마치 섬에 갇힌 것처럼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토록 가까이 있는데도 제 아들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한국의 어떤 특수학교에서 쓴 글이었어요. 자폐증의 치료에 관한 글이었는데 아주 색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알 수 없는 이끌림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권위가 있는 논문도 아니었지만 저는 사소한 것조차도 놓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 즉시 저는 글을 작성한 특수학교의 이메일로 문의를 했어요. 얼마 후 메일에 답장이 왔어요. 친애하는 브라운 박사님께 한글을 이용한 새로운 치료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추가적인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메일이었죠. 솔직히 한국에서 검증된 논문도 본 적이 없었기에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었기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자료를 확인할수록 내용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한글을 통한 치료 접근법이었는데 새로운 언어로 치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으면서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였어요. 며칠 동안 한글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 600여 년이나 된 한국의 전통 언어로 과학적인 체계로 만들어져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확신이 들었고 며칠 후 저는 큰 결심을 내리게 되었어요. 한글이란 언어에 제 희망을 걸어보기로 한 거예요. 그동안 한국 특수학교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봤었고 책을 한국에서 치료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죠. 시간은 꽤 걸리겠지만 책을 위해 낯선 한국 땅으로 가기로 한 것이죠. 얼마 후 저는 20년간의 경력도 세계적 명성도 모든 것을 버리고 연구소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굳이 사직서를 제출해야겠냐? 잠시 휴가를 다녀와라 라는 식으로요. 어쩌면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제 직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위한 엄마로서의 활동에 집중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직서를 제출한 후 비행기 표를 끊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발견하게 될 놀라운 진실과 그로 인해 시작될 기적 같은 이야기를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한글로 된 안내판들이 제 눈앞에서 춤추는 것만 같았어요. 제게 작은 손을 꼭 잡은 채 저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애썼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저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한국인 특수교사가 저희를 마중 나와 있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젊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은 웃으며 제게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어요. 보통 낯선 사람을 극도로 거부하는 제기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저희는 공항을 빠져나와 대기 중인 차로 이동을 했어요. 선생님, 정말 한글로 우리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건가요? 자음이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인가요? 차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민지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미음은 입술 모양, 니은은 혀의 위치를 본뜬 거예요. 과학자이신 박사님이라면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한글은 어려운 한자 사용을 대신해 백성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600여 년 전 세종대왕님께서 창제하셨다며 설명해 주셨어요. 그날 밤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푼 후 저는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 생각하며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잭과 함께 특수학교에 찾아갔죠. 그곳에서 한글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들을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 문자책에는 철저히 과학적인 원리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정교하게 맞춰진 자음과 모음,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발음 원리까지 너무나 체계적이었죠. 이게 정말 가능할까? 아무리 과학적인 언어라도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걸까? 영어도 안 되는 잭이 한글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많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의심과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지 선생님은 먼저 미음자를 잭에게 보여주었어요. 잭, 여기 봐. 이건 입술 모양이야. 처음엔 무반응이던 잭이 서서히 글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종이 위에 미음자를 따라 그렸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소통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잭도 수업을 따라가는 속도가 차츰차츰 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업 중에 잭이 갑자기 책상을 뒤엎고 발작을 일으켰어요. 주변 아이들이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저 또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절망 속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민지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포기하지 마세요. 잭이 변하고 있어요.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도 잭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끼시잖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진행해야 해요.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사직서까지 제출하고 찾은 힘들게 온 한국인데 저도 조바심이 났던 거였죠. 그날 밤 제게 스케치북을 넘기다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동안의 무의미한 낙서들 사이에 한글 자음들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잭도 조금씩 한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희망을 붙잡고 저는 저대로 한글에 대해 더욱 깊이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밤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분석하고 뇌의 언어 중추와의 연관성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의 자음들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어요. 각각의 글자가 발음 기관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이는 언어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뇌를 자극하는데 이상적인 구조였던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세종대왕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언어치료 시스템을 만드신 거였어요. 매일 저는 이런 내용을 민지 선생님과 공유했어요. 민지 선생님도 저에게 많은 자료를 알려주셨죠. 그렇게 우리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새로운 치료 프로그램을 설계해 나갔어요.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뒤엎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활용한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열정이 무색하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게 진전은 너무나 더뎠고 주변의 회의적인 시선들도 날카롭게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떻게 알았는지 다른 단체에선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며 저희를 비난하는 곳들도 있었어요. 저를 사이비 과학자로 폄훼하며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의 문턱에 서 있다고 제 과학자적 직관이 외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수업일이었습니다. 민지 선생님과 저는 잭에게 미음과 아를 결합해 말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수개월간 반복된 일상이었죠. 잭, 이렇게 입술을 모으고, 그렇지, 그 다음 소리를 내보자. 힘찬 민지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덧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귀가했지만 잭은 보충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민지 선생님은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고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대하시는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환청을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지 선생님의 놀란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정말 잭이 단어를 말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잭이 방금 말한 거 맞죠?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잭은 평소와 다름없이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입술이 분명히 움직였던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 민지 선생님의 다정한 목소리에 잭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잭은 말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제 눈에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5년간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던 제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비록 작고 어설픈 소리였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과도 같았어요. 어머님, 드디어 잭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지 선생님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잭의 변화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어요. 마에서 시작해 엄마로, 그리고 마침내 잭의 입에선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엄마, 사랑해 라는 말이었어요. 그동안 저도 한글을 공부해 왔었기에 그 말을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는 정말로 기뻐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 들었어요. 기쁨의 눈물, 후회의 눈물, 안도의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어요.
제 아들이 드디어 제게 말을 걸어준 거였죠.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내에서, 그리고 점차 학계로 번져갔어요. 한때 저를 미쳤다고 비난하던 동료들이 이제는 연구 자료를 요청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견입니다. 논문으로 발표하셔야 해요. 하버드의 전 동료가 보낸 이메일을 읽으며 쓴웃음이 났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들은 제가 경력을 망치고 있다며 만류했었는데 이렇게 돌변하다니요. 제게 사례는 언어치료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활용한 새로운 치료법은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특히 발음기관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자음의 설계가 자폐 아동의 언어 중추를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600년 전에 만들어진 한글이 이미 완벽한 언어 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죠. 학회 발표장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중석에는 세계 각국의 신경과학자들과 언어치료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된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닌 뇌를 자극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미 600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한글의 우수함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는데 한 중국인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한국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던 사실을 알고 있느냐? 중국어와 한자가 한국인들에게는 모국어였다. 그들은 한자를 바탕으로 언어 체계를 발전시켜왔기에 지금 발표하는 사례를 중국어의 우수성으로 해서 발표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대꾸를 해야 하나까지 고민했지만 친절히 대답해줬어요. 당신이 말하는 역사도 알고 한글의 역사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이죠. 한글은 세종대왕이 한자 사용의 어려움 때문에 백성들이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에 마음이 아파 모든 백성을 위한 쉬운 새로운 언어인 한글을 만들었고 중국어와는 과학적으로 확인해봐도 전혀 다른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공부를 더 하고 오라고 일침을 날렸죠. 말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그 중국인은 얼굴이 빨개져 중국어로 뭐라고 소리 지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과학자라는 사람이 논리도 없이 저렇게 무지성으로 말을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는 질문을 몇 개 더 받고 발표를 마무리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첫 줄에 앉아있던 잭이 저를 향해 환하게 웃었어요. 더 이상 그는 고립된 섬에 갇힌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발표 정말 멋졌어요. 아들의 한국어 발음은 여전히 어설펐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칭찬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어요. 하버드 연구소 앞에서 찍은 제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때의 저는 너무나 공허했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제 품에 안겨 잠든 잭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야.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세계 각국의 자폐 아동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저와 한국에서의 지속된 연구로 만들어낸 자료들은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한글은 언어 치료의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언어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문명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곳에서도 새로운 언어로 채택을 하려는 움직임도 생겨나고 있었어요. 쉽게 전파되고 배울 수 있는 언어로는 한글이 가장 우수했기 때문이었어요. TV 뉴스를 보며 저는 피식 웃음을 지었습니다. 3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엄마, 나 학교 가야 해요. 잭이 책가방을 메고 제 팔을 잡아당깁니다. 이제 8살이 된 잭은 어느덧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정도로 커버렸죠. 또래 친구들보단 많이 뒤처지지만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많이 발전되었어요.
사실 저는 하버드로 돌아오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잭과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기본적인 치료만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어에 계속 노출을 시키면서 사는 게 잭한테도 좋을 것 같는 판단에서예요. 이뿐만 아니라 몇 년간 한국에 지내면서 이곳의 문화가 너무 좋아서 저도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민지 선생님을 도와 한글을 통한 언어 치료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선생님, 우리 애도 가능할까요? 매일같이 세계 각국의 부모들의 많은 문의를 받고 있어요. 그들의 글에서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봅니다. 당연하죠. 희망을 놓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민지 선생님이 환한 미소로 대답합니다. 그녀는 이제 연구소의 공동 설립자이자 제 평생의 동료가 되었어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수많은 아이들이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캐서린,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너무 축하해. 문득 옛 동료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던졌을 때 그는 유일하게 저를 지지해준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모든 것을 버려야 진정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법이야라며 저를 응원해줬었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전 세계적 명성도 안정된 삶도 모두 내려놓았기에 가족이라는 더 큰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박사님, 이번에 저희 논문이 정식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서가 들고 온 서류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비과학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인정을 받게 된 것이에요. 세종대왕님, 이제야 세상이 당신의 진정한 업적을 알게 되었네요. 조선의 백성을 위해 만든 언어가 지금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600년 전 한 성군의 놀라운 통찰력이 오늘날 전 세계의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엄마,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거예요. 잭이 그린 그림을 들고 뛰어옵니다. 그림 속에는 한글로 가득 찬 나무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 나무에서는 작은 새들이 날아오르고 있었죠. 이건 뭐지? 우리 연구소에 오는 친구들이에요. 모두 자유롭게 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들의 맑은 눈빛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상상력은 이제 언어의 벽을 넘어 자유롭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브라운 박사님, 프랑스 팀에서 화상회에 준비됐습니다. 현실로 돌아와 보니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연구는 언어장애를 넘어 다양한 신경학적 질환의 치료로 확장되고 있어요. 시작해볼까요? 회의실에 들어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한글이라는 위대한 도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옆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아들이 있습니다. 엄마, 나중에 저도 엄마처럼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잭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글이라는 과학적 기적과 함께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여정. 그것이 바로 제가 찾은 진정한 삶의 의미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어야만 진정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소 한글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형용사가 매우 많고 너무도 다양한 표현법으로 인해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의하면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어가 습득하기 가장 빠른 언어라고 합니다. 발음이 쉽고 쓰기가 쉬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영어처럼 외국어는 위치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단어들이 많은데 한글은 소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더 배우기가 쉬운 것이죠. 현재 인도네시아의 짜아찌아 부족은 2005년부터 한글을 정식으로 채택해 본인들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죠. 세종대왕님은 한글이 이렇게까지 세계 속으로 뻗어나갈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지금의 모습을 보면 매우 뿌듯해 하실 듯 하네요. 제2외국어로 한글을 배우는 나라도 많다고 하던데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사용해서 우리와도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욱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아리랑 튜브